저 할머니 얼굴 좀 봐. 문신이라니 미쳤나 봐. 찜질방 휴게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들어 늙은 할머니를 동물원 원숭이 보듯이 쳐다보고 있었죠. 78에 나이의 치매를 앓고 있는 할머니의 양쪽 본에는 검은 격자머니, 문신이 마치 그물처럼 새겨져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평범하지 않은, 아니 충격적인 모습이었어요. 할머니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어깨를 떨고 있었습니다. 17살 효주가 사람들을 해치고 와서 할머니를 안아주기 전까지 아무도 그 노인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 알아차리지 못했죠. 도대체 누가 어떤 이유로 할머니의 얼굴에 이런 문신을 새긴 걸까요? 치매로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할머니, 그리고 그 얼굴에 새겨진 격자머니 문신 뒤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충격적인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인생 세상을 찾아주신 고마운 분들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새벽 5시에 거리는 턱 비어 있었습니다. 2021년 2월의 끝자락, 아직 겨울의 차가운 공기가 도시를 감싸고 있었죠. 표주는 편의점 유리문을 밀고 나오면서 깊은 한숨을 내쉽습니다. 12시간의 야간 알바가 끝났어요.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발걸음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1시간 뒤면 동생 하준이를 깨워서 학교에 보내야 했으니까요. 손가락이 시려서 호흡 불어가며 걷던 효주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버스 정류장 벤치 아래 누군가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처음엔 쓰레기 더민 줄 알았습니다. 검은 비닐봉지며 신문지가 덮여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할머니였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효주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었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믿음도 하지 않았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효주가 더 가까이 다가가 할머니의 어깨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할머니, 일어나세요. 여기서 주무시면 안 돼요. 그때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효주는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의 얼굴에 문신이 새겨져 있었던 겁니다. 오른쪽 볼에서 시작해 입가까지 이어지는 기하학적인 문이었어요. 마치 격자무늬처럼 정교하게 새겨진 검은 선들이 주름진 얼굴 위에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얼굴에 문신을 효주는 당황스러워 한 발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보통 할머니가 아닌 것 같았어요. 혹히 무서운 사람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할머니의 눈을 마주친 순간 그런 생각은 사라졌습니다. 할머니의 눈은 너무나 맑고 슬퍼 보였거든요. 마치 길을 잃은 아이 같은 눈이었습니다. 춥지 않아요?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말투가 온을했어요. 입술은 추위에 파랗게 변해 있었고 온몸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효주는 자신의 패딩 주머니에서 하백을 꺼내 할머니 손에 쥐어드렸어요. 할머니, 댁이 어디세요? 집에 가셔야죠. 할머니는 대답 대신 효주의 얼굴을 많이 쳐다봤습니다. 그 시선이 너무 간절해서 효주는 움직였어요. 할머니가 갑자기 효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손이었어요. 아가씨, 우리 집이 어딘지 기억이 안 나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효주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치매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가족은 어디 있는 걸까요? 이런 추운 날 할머니를 혼자 두고 간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주변을 둘러봤지만 할머니를 찾는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새벽 거리엔 가끔 택시만 지나갈 뿐이었어요. 효주는 할머니 옆에 쪽으로 앉았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할머니의 옷은 며칠은 입은 것처럼 더러웠고 머리카락도 헝클어져 있었어요.
얼마나 오래 거리를 해냈을까요? 대어, 할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성함이요? 나는 할머니는 한참을 더듬거리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효주는 할머니의 주머니를 살펴봤지만 신분주는 권영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또다시 중얼거렸습니다. 아린아, 우리 아린이 목소리에 그리움이 가득했어요. 아린이라는 사람을 찾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파리, 효주는 할머니의 슬픈 눈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숨마, 이 할머니를 어떻게 해야 하지?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흐리는 새벽에 경찰이 와서 할머니를 데려갔들 어디로 갈까요? 효주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집에는 동생이 기다리고 있었고 학교 가기 전에 잠깐 눈이라도 붙여야 했어요. 하지만 이 추운 날씨에 할머니를 그냥 두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바람이 더 세차게 풀었습니다. 할머니가 신문지를 더 끌어당기며 몸을 웅크렸어요.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서 효주는 자신의 목도리를 풀어 할머니 목에 둘러드렸습니다. 할머니, 일단 따뜻한 데로 가요. 제가 도와드릴게. 효주가 할머니를 일으켜 세우려 하자 할머니가 놀란 듯 효주를 찾아봤습니다. 문신이 새겨진 얼굴이 가로등 불빛에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누가 봐도 이상하게 생각할 만한 모습이었지. 하지만 효주에게는 그저 추위에 떠는 불쌍한 할머니로만 보였습니다. 아직 어둠이 거치지 않은 새벽거리, 17살 소녀와 얼굴에 문신을 한 할머니가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효주는 알 수 없었어요. 이 만남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요. 그리고 할머니 얼굴에 그 기묘한 문신 뒤에는 숨겨진 가슴 아픈 비밀이 있다는 것도요. 효주는 할머니를 근처 24시간 찜질방으로 모셨습니다. 다행히 주인 아저씨가 새벽에도 일어나 계셨어요. 할머니를 따뜻한 곳에서 쉬게 하고 효주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6시 반이 되기 전에 하준이를 깨워야 했으니까요. 좁은 원룸 현관문을 열자 동생이 입을 뒤집었으니 채 잠들어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11살 하준이는 누나가 없는 밤이면 늘 불안해했어요. 효주는 조심스럽게 하준이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하준아, 일어나 학교 가야지. 하준이가 부스스한 눈을 뜨며 누나를 올려다봤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이불 속에서 튀어나와 효주를 꼭 안았습니다. 누나 늦었잖아. 무서웠어. 미안해. 편의점에 손님이 많아서 효주는 동생의 등을 토닥이며 미안한 마음을 달렸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3년째 하준이에게는 누나가 전부였고 효주에게는 동생이 전부였어요. 서로가 서로의 유일한 가족이었죠. 아침밥을 차리는 동안 하준이가 식탁에 앉아 숙제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김이 모라 나는 라면을 내려놓으며 효주는 동생의 공책을 헬끗 봤어요. 우리 가족이라는 제목의 일기였습니다. 하준아, 못 쓰는 거야? 가족에 대해 쓰는 숙제야. 근데 누나 하준이가 연필을 내려놓고 효주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평소와 달리 쓸쓸해 보였어요. 누나, 우리도 할머니가 있었으면 좋겠어. 순간 효주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동생의 한마디가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어요. 그러고 보니 모두 일찍 돌아가셔서 좁은 모님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었죠. 친구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얘기를 할 때마다 하준이는 늘 조용히 느낀 한 것 같고, 왜 갑자기 할머니가 생각났어? 우리 반민준이는 할머니가 매일 학교 앞까지 마중 나오신대. 그리고 맛있는 간식도 싸주시고 따뜻하게 안아주신대. 하준이의 목소리에는 부러움이 가득했습니다. 효주는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진짜 가족이라는 뭘까요? 꼭 피를 나눠야만 가족일까요? 그때 문득 새벽에 만난 할머니가 떠올랐습니다. 얼굴에 새겨진 기묘한 문신, 그리고 아리나를 찾으며
헤매던 모습이요. 그 할머니도 누군가의 할머니였을 텐데 왜 혼자 추운 거리를 헤매고 있었을까요? 누나 왜 그래? 무슨 생각해? 하준이의 물음에 효주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는 동생에게 물었어요. 하준아, 만약에 우리한테 진짜 할머니가 생긴다면 어떨 것 같아? 진짜? 그럼 너무 좋을 것 같아. 할머니가 옛날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맛있는 것도 해주시고 그리고 누나가 일하러 가도 나 혼자 안 무서울 것 같아. 하준이의 눈이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효주는 마음 한 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어쩌면 가족이라는 건 만들어가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교에 하준이를 데려다주고 돌아오는 길, 효주는 찜질방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할머니가 걱정되었어요. 혼자 있으면 또 나가서 길을 잃을지도 모르니까요. 찜질방 휴게실에 들어서자 할머니가 구석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할머니의 얼굴을 비치고 있었어요. 문신이 더욱 선명하게 보였지만 이상하게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쓸쓸해 보였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아침 드셨어요? 효주가 다가가자 할머니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효주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더니 갑자기 눈물을 글썽였어요. 아가씨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가 효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제보다는 따뜻해진 손이었어요. 효주는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가만히 잡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마치 정말로 할머니가 생긴 것 같은 기분이었죠. 할머니 가족이 어디 계세요? 연락드려야 하는데 할머니는 고개를 잡았습니다.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모르겠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그냥 아린이만 기억나요? 우리 아린이, 또 다시 아린이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할머니에게 아린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일까요? 효주는 할머니의 슬픈 눈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창밖으로 세상이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 둘 일어나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 할머니에게는 갈 곳이 없어 보였습니다. 효주는 생각했어요. 하준이가 원하는 할머니, 그리고 갈 곳 없는 이 할머니, 어쩌면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가족은 꼭 피로 이어져야만 하는 걸까? 효주는 할머니의 손을 잡은 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하준이가 다니는 학교가 보였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할머니의 가족을 찾을 때까지만이라도 자신이 할머니의 가족이 되어드리겠다. 비록 얼굴에 문신이 있는 특별한 할머니지만 그것도 할머니의 일부니까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지 않겠다고 효주는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날 오후 효주는 학교 수업이 끝나자마자 찜질방으로 달려갔습니다. 할머니가 혼자 계신 게 내내 마음에 걸렸거든요. 교복을 입은 채로 찜질방 문을 열자 주인 아저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효주를 맞았습니다. 삭생, 아까 그 할머니 때문에 온 거지. 큰일이야.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 효주의 심장이 콩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서둘러 휴게실로 들어가자 할머니를 둘러싸고 여러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저 문신 좀 봐. 무슨 할머니가 얼굴에 저런 걸 해? 조복 출신인가? 아니면 무슨 사연이 있는 건가? 치매까지 있다며? 위험한 사람 아니야? 사람들의 시선과 말들이 날카로운 칼처럼 할머니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어요.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할머니 효주가 사람들을 해치고 할머니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들자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아가씨, 사람들이 자꾸 이상하게 봐요. 내가 뭘 잘못했나? 할머니의 목소리는 거부에 질려 있었습니다. 효주는 할머니를 꼭 안아드렸어요. 그리고는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만하세요.
할머니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세요? 문신이 있으면 나는 사람인가요? 사람들이 조금씩 흩어지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효주는 할머니를 데리고 찜질방을 나왔습니다. 거리를 걸으며 효주는 생각했습니다. 할머니를 어디로 모셔야 할까요? 집은 너무 좋고 돈도 없고 그때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어요. 미안해요. 아가씨, 내 얼굴 때문에 아가씨까지 욕먹게 해서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자꾸 얼굴에 문신을 만졌습니다. 마치 지우고 싶은 것처럼요. 효주는 할머니의 손을 잡아내렸어요. 할머니 미안해하지 마세요. 전 괜찮아요. 한편 서울의 한 대형 병원 특실에서는 한 기범이 의사의 설명을 듣고 있었습니다. 82살의 나이에도 꼿꼿했던 그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한 달 길어야 2달입니다. 이미 전이가 너무 많이 진행되어서 의사의 목소리가 멀게 들렸습니다. 기범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디선가 안에 영분이가 헤매고 있을 텐데 치매가 심해져서 이제는 자신도 알아보지 못하는 아내가요. 선생님, 제 아내를 찾아야 합니다. 꼭 찾아야 해요. 기범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아들 기준과 딸 서연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두 사람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경찰에 신고했으니까 곧 찾을 거예요. 지금은 아버지 치료가 먼저예요. 서연의 말그는 사무적이었습니다. 기준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어머니 치매도 심하신데 찾아봤자 요양원에 모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기범은 자식들을 바라봤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차가워진 걸까요? 성공한 자식들이지만 부모에 대한 정은 메말라 있었어요. 그 시각 효주는 할머니를 모시고 작은 분식집에 들어갔습니다. 효주는 가진 돈을 세어봤어요. 5,000원 떡볶이 하나 사 먹을 정도였죠. 할머니 떡볶이 좋아하세요? 떡볶이 그게 뭐지? 할머니의 대답에 효주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치매가 심한 것 같았어. 떡볶이가 나오자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한 입 먹어봤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눈을 크게 떴어요. 맛있어. 이거 정말 맛있어. 할머니가 어린아이처럼 좋아하는 모습에 효지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할머니가 갑자기 멈췄어요. 우리 남편이 나한테 중요한 걸 말했는데 우리 아린이가 할머니의 눈빛이 잠시 또렷해졌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흐릿해졌어요. 기억이 안 나요. 왜 자꾸 잊어버리지? 할머니가 답답한 듯 머리를 쥐어짜는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효주는 할머니의 등을 토닥했어요. 그때 분식집 벽에 걸린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늘도 독거노인 고도 KSA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족이 있음에도 방치된 채 효주는 TV를 끄고 싶었습니다. 전 뉴스 속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았어요. 이 할머니도 어딘가에 가족이 있을 텐데 왜 아무도 찾지 않는 걸까요? 해가 저물어 가고 있었습니다. 효주는 시계를 봤어요. 6시 하준이가 학원에서 돌아올 시간이었죠. 오늘 밤 편의점 알바도 9시부터였고요. 할머니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밤은 어디서 주무실 거예요? 할머니는 효주를 바라보며 슬프게 웃었습니다. 모르겠어. 그냥 아무데나. 어쩔 수 없이 효주는 찜질방 주인에게 사정해서 며칠간의 비용을 더 내고 할머니가 지낼 수 있게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동생과 둘이 살아갈 생활비도 빠듯했지만 모른 척 할 수 없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뭐라 하든 문신이 있던 없던 할머니는 그저 갈고 넘는 불쌍한 어르신일 뿐이니까요. 4월이 지났습니다. 효주는 매일 찜질방과 편의점 집을 오가며 할머니를 돌봤어요. 하지만 찜질방 주인 아저씨도 이제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손님들이 문신 할머니 때문에 불편해한다면서요. 그래도 효주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갈 곳이 없었으니까 며칠이 지난 밤 갑자기 폭설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상청도 예측하지 못한 늦겨울 폭설이었어요. 효주는 편의점에서 일하면서도 계속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눈이 무릎까지 쌓이고 있었어요. 11시가 되자 효주의 불안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오늘 낮에 진질방 주인이 할머니를 내보냈다는 문자를 받았거든요. 할머니는 어디로 갔을까요? 이런 날씨에 밖에 있다면 사장님, 잠깐만 나갔다 와도 될까요? 정말 급한 일이 있어서 이런 날씨에 어딜 가려고 위험해. 하지만 효주는 이미 문 밖으로 뛰어나가고 있었습니다. 발이 눈에 푹푹 빠졌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처음 할머니를 만났던 그 버스 정류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정류장 벤치는 턱 비어 있었어요. 효주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때 공원 화장실 앞에 쓰러져 있는 검은 그림자가 보였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효주가 뛰어가 할머니를 일으켰습니다. 할머니의 입술은 새파랗게 변해 있었고 온몸이 차갑게 쉬고 있었어요. 숨은 쉬고 있었지만 의식이 없었습니다. 눈이 얼굴의 문신 위에 하얗게 쌓여 있었어요.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제발. 효주가 할머니를 흔들자 할머니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효주를 바라봤어요.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리나, 엄마가 너무 추워. 그 순간 효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을 아린이로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그리워하는 아린이라는 사람으로요. 효주는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네, 제가 아린이에요. 이제 괜찮아요. 집에 가. 효주는 있는 힘을 다해 할머니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할머니는 겨우 발을 떼며 효주에게 기댔어요. 눈보라가 두 사람을 덮쳤지만 효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까지 가는 길이 이렇게 멀게 느껴진 적은 없었어요. 할머니는 계속 아리나라고 중얼거렸고 효주는 그때마다 네, 저 여기 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진짜가 되고 싶었어. 겨우 집에 도착했을 때 하준이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누나 어디 갔었어? 폭설특보가. 이 할머니는 하준아 수건이랑 이불 좀 가져와. 빨리. 효주는 할머니를 방 안으로 모셨습니다. 젖은 옷을 벗기고 따뜻한 옷으로 갈아입혔어요. 할머니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하준이가 가져온 이불을 덮어드리고 전기장판을 제대로 올렸어요. 누나. 이 할머니 얼굴에 문신이. 하준이가 놀란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효주는 동생의 어깨를 잡았어요. 하준이. 이 할머니는 갈 곳이 없어. 우리가 돌봐드려야 해. 근데 우리 집도 좁고 돈도 없는데. 하준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치멸 오토평 원룸에 세 사람이 살기엔 너무 좁았어요. 생활비도 빠듯했죠. 하지만 효주는 할머니의 파란 입술을 보며 멸심했습니다. 그래도 안 돼. 이 할머니를 밖에 두면 큰일 나. 하준이, 너도 할머니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잖아. 하준이가 할머니를 자세히 봤습니다. 문신은 무서웠지만 할머니의 얼굴은 그저 힘들어 보였어요. 하준이가 조심스럽게 할머니의 손을 만졌습니다. 할머니 손이 너무 차가워. 그때 할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하준이를 보더니 희미하게 웃었어요. 고마워. 착한 아이구나. 할머니의 목소리는 너무 약했지만 맞뜻했습니다. 하준이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할머머, 이제 우리 집이에요. 여기서 사세요. 효주는 동생의 말을 놀랐습니다. 그리고 고마웠어. 하준이도 할머니를 받아들인 거예요. 밖에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원룸 안은 따뜻했어요. 세 사람이 함께여서 더 따뜻했죠. 효주는 할머니의 이마를 만져봤습니다. 열이 있었어요. 하준이 헤어져 있지. 가져.
이 순간부터 효주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될 거라는 걸 효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를 돌보는 건 쉽지 않을 거예요. 돈도 더 필요하고 시간도 더 필요할 거예요. 하지만 할머니가 아리나라고 부르던 그 간절한 목소리를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잠든 모습을 보며 효주는 생각했습니다. 이 문신의 비밀은 뭘까요? 누가 외할머니 얼굴에 이런 문신을 새긴 걸까요? 언젠가는 알게 되겠죠. 지금은 할머니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감기에서 회복되었지만 여전히 효주의 작은 원룸에 머물고 있었어요. 마침마다 효주는 할머니와 하준이의 밥을 차리고 학교에 갔다가 편의점 알바를 하는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몸이 두 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었죠. 그날 아침 효주는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3만 원 월세 내기도 빠듯한데 할머니 약값까지 나가니 정말 막막했어요. 게다가 할머니는 효주가 없으면 불안해해서 편의점 알바도 제대로 못 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리나 어디 가니? 엄마 두고 가지만 할머니가 효주의 교복 자락을 잡았습니다. 효주는 할머니의 손을 조심스럽게 떼어요. 할머니 저 학교 가야 해요. 하준이가 옆에 있을 거예요. 아린이는 학교인가 우리 아린이는 이미 할머니의 눈빛이 잠시 또렷해졌다가 다시 흐려졌습니다. 무언가 기억하려는 듯 했지만 금세 잊어버리는 것 같았어요. 효주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린이가 정말 누구일까요? 왜 할머니는 그렇게 아린이를 그리워할까요? 학교에서도 효주는 내내 할머니 생각뿐이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효주를 불렀지만 듣지 못했어요. 이효주 요즘 왜 이렇게 멍하니? 성적도 떨어지고 있어. 점심시간 효주는 구청 복지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머니의 신원을 찾아야 했어요. 얼굴에 문신이 있는 할머니요. 그런 특징이면 찾기 쉬울 텐데 실종 신고된 건 없네요. 직원의 말에 효주는 의아했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특징이 있는데도 아무도 찾지 않는다니요. 할머니의 가족들은 대체 어디 있는 걸까요? 방과 후 효주는 동네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경찰관은 할머니의 사진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문신이 특이하긴 한데 신고가 안 들어왔어요. 보호자가 나타날 때까지 학생이 돌봐야 할 것 같은데 힘들면 노인보호시설로 보내는 방법도 있어요. 시설이라는 말에 효주는 움직였습니다. 할머니를 시설에 보낸다면 편할 거예요. 다시 예전처럼 살 수 있겠죠.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 효주는 마트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지갑에는 10,000원짜리 한 장뿐이었어요. 계란을 살까 우유를 살까 고민하다가 결국 라면만 샀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따뜻한 밥 냄새가 났어요. 할머니가 부엌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누나 왔어? 할머니가 된장찌개 끓이셨어. 하준이가 신나서 뛰어왔습니다. 효주는 놀라서 부엌으로 갔어요. 할머니가 앞치마를 두르고 된장찌개를 젓고 있었습니다. 문신이 있는 얼굴에 보일 듯 말 듯한 미소가 있었어요. 아리나 왔니? 엄마가 밥 차려놨어. 식탁에는 된장찌개와 계란말이 나물 반찬이 놓여 있었습니다. 언제 이런 걸 준비했을까요? 효주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 할머니 이거 어떻게 엄마가 요리는 잘해? 우리 아린이 좋아하는 거 다 만들어줄게. 저녁을 먹으면서 효주는 복잡한 마음이었어. 할머니는 치매 때문에 자신을 딸로 착각하고 있었어요. 이 착각 속에서 할머니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대로 아린이 역할을 계속해야 할까요? 누나 할머니 요리 진짜 맛있다. 하준이의 해맑은 얼굴을 보며 효주는 또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준이도 할머니를 좋아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할머니의 신원도 모르고 그날 밤 할머니가 잠든 후
효주는 할머니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문신은 정말 정교했어요. 마치 누군가 심혈을 기울여 새긴 것 같았죠. 도대체 왜 이런 문신을 새긴 걸까요? 누나 할머니 계속 우리랑 살았으면 좋겠어. 하준이가 속삭했습니다. 효주도 그러고 싶었어요. 하지만 17살 소녀가 치매 할머니를 돌본다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효주는 별을 보며 기도했어요. 제발 좋은 방법이 있기를 할머니와 계속 함께 할 수 있기를요. 그리고 언젠가는 그 문신의 비밀도 알게 되기를요. 다음 날 아침 효주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어요. 할머니를 정식으로 가족으로 받아들이기로 한 거예요. 시설로 보내는 건 절대 안 되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어젯밤 할머니가 잠꼬대로 아리나 엄마가 지켜줄게 라고 중중거리는 걸 들었거든요. 그 목소리에는 너무나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효주는 동네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할머니와 함께 걷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했어요. 시장으로 가는 길사들의 시선이 있다가 왔지만 효주는 할머니의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저 얼굴 문신 좀 봐. 대체 무슨 사연이 젊은 애가 왜 저런 할머니를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효주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효주의 손을 잡고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마치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미소였죠. 시장에서 장을 보는 동안 할머니는 신기한 듯 이것저것 만져봤습니다. 특히 과일 가게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아리나, 이거 뭐야? 예쁘다. 할머니가 빨간 사과를 들고 물었습니다. 효주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치매가 심해서 사과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사과예요. 할머니, 맛있는 거예요. 효주는 가진 돈을 꺼내 세어봤습니다. 2,000원 사과 하나 정도는 살 수 있었어요.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할머니의 문신을 힐끔거리면서 사과를 담아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할머니가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어느 병원 앞이었어요. 할머니의 눈빛이 잠시 또렷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 왔었어. 누군가랑 같이 하지만 곧 다시 고개를 겨울 꺼냈습니다. 지역이 사라진 거예요. 효주는 병원 이름을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혹시 단서가 될지도 몰랐으니까요. 집에 돌아와서 효주는 할머니를 위한 공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좁은 원룸이지만 할머니가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정리했어요. 하준이도 도왔습니다. 누나 이제 할머니 완전히 우리 가족이야? 우리가 할머니 지켜드려야 해. 그날 저녁 효주는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편의점 사장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사장님, 죄송한데 야간 알바 시간을 좀 줄여도 될까요? 나 시간으로 바꿀 수 있으면 갑자기 왜 무슨 일 있어? 집에 할머니가 계셔서요. 밤에 혼자 두기가 불안해서 사장님은 한참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나 시간 자리가 나면 연락할게. 전화를 끊고 효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입이 줄어들 거예요. 하지만 할머니를 혼자 둘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효주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할머니와 하준이 밥을 차려주고 학교에 갔다가 오후에는 할머니와 산책을 했어요. 동네 사람들은 여전히 수군거렸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효주는 할머니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의 얼굴 문신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아파요? 아니, 그냥 이상해. 이게 왜 있는지 모르겠어. 할머니도 문신의 이유를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누가 왜 언제 이런 문신을 새긴 걸까? 효주는 궁금했지만 알 방법이 없었어요. 그때 한 노신사가 지나가다가 할머니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이다가 다가왔어요. 혹시 한영분 여사님 아니십니까? 효주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할머니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네, 맞아요.
할머니를 아세요? 노신사는 할머니의 문신을 보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얼굴에 이런 게 작년만 해도 없었는데 작년에 뵈셨어요? 어떻게 아세요? 같은 아파트에 살았어요. 남편 분이랑 금술이 좋으셨는데 그런데 몇 달 전부터 두 분 다 안 보이시더라고. 이사를 가신 건지 노신사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서둘러 가버렸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것처럼요. 효주는 이상했어요. 왜 다들 할머니를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걸까요? 그날 밤 효주는 한영분이라는 이름을 인터넷에 검색해 봤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정보는 나오지 않았어요. 효주는 노신사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없었다는 얼굴에 문신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니었어요. 할머니가 지금 여기 효주와 함께 있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할머니, 이제부터 저희가 할머니의 진짜 가족이 될게요. 효주는 잠든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문신의 비밀은 언젠가 밝혀지겠죠. 지금은 할머머를 지켜드리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일주일 후 효준의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50대 중반의 단정한 여성이 서 있었어요. 동네 반장이자 사회복지사인 장미숙이었습니다. 효준은 그분을 본 적이 있었어요. 동사무소에서 서류를 떼려갔을 때 친절하게 도와줬던 분이었죠. 효주 학생이죠. 요즘 어르신 한 분을 모시고 있다고 들었어요. 효주는 긴장했습니다. 혹시 할머니를 데려가려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장미숙이의 표정은 따뜻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도와드리려고 왔어요. 혼자 어르신을 모시기 힘들 텐데 장미숙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할머니는 거실에서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장미숙이 할머니에게 다가가 인사를 했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할머니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장미숙은 할머니의 얼굴을 보고 잠시 멈췄었어요. 문신 때문이었죠. 하지만 곧 자연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르신, 여기 편하세요? 할머니는 장미숙을 빤히 보다가 효주를 찾았습니다. 아리나, 이 사람 누구니 친구예요. 할머니, 좋은 분이에요. 장미숙이 효주를 부엌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물었어요. 치매가 심하신가 봐요. 병원은 다녀왔어요? 아직 돈이 없어서 효주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장미숙은 효주의 어깨를 토닥했어요. 학생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큰일이에요. 정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노인 돌봄 바우처도 있고 치매 검진 지원도 있어요. 장미숙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각종 지원 제도에 대한 안내문이었어요. 효주는 놀랐습니다.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몰랐거든요. 그런데 할머니 신원 확인이 필요해요. 주민등록번호나 가정연락처를 아세요? 효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미숙이 다시 거실로 가서 할머니를 자세히 봤어요. 특히 얼굴의 문신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이 문신 특이하네요. 최근에 한 것 같은데 장미숙이 핸드폰으로 문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는 효주에게 말했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한 문신은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절실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할머니도 기억을 못 하세요. 장미숙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제가 아는 타투이스트가 있어요. 얼굴에 이런 독특한 작업을 하는 곳은 많지 않거든요. 한번 알아보드릴게요. 누가 언제 이런 문신을 했는지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효주의 눈이 빛났습니다. 드디어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장미숙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효주 학생 생한 일이에요. 서울에 있는 유명한 타투샵들에 다 물어봤는데 아무도 이런 작업을 한 적이 없대요. 특히 노인분 얼굴에 이런 문신을 하는 건
의료법상 문제가 될 수도 있어서 정식 타투샵에서는 절대 안 한대요. 그럼 누가 불법으로 했거나 아니면 의료진이 관여했을 수도 있어요. 이 정도 정교한 작업은 전문 의료 지식이 있는 사람이 했을 가능성이 커요. 효주는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의사가 할머니 얼굴에 문신을 새겼다고요? 왜요? 장미숙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이름이 한영분이라고 하셨죠? 제가 경찰 전산으로 조회를 해봤는데 실종 신고가 안 되어 있어요. 가족이 있다면 이상한 일이에요. 어제 만난 할아버지는 같은 아파트에 살았다고 했는데 어느 아파트인지 아세요? 효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신이 없어서 미처 물어보지 못했어요. 그때 할머니가 부엌으로 왔어요. 냉장고를 열며 무언가를 찾은 듯 했습니다. 아리나 아빠 밥 차려야 하는데 아빠가 곧 퇴근하실 거야. 장미수구와 효주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는 과거에 살고 있었어요. 할머니 아빠가 어디서 일하세요? 병원에 큰 병원. 사람들 고치는 할머니의 말에 장미숙이 놀랐습니다. 할머니 남편분이 의사세요? 할머니는 대답 대신 다시 냉장고를 뒤적였습니다. 장미숙은 효주를 보며 속삭였어요. 만약 남편이 의사였다면 문신을 한 사람이 누군지 실마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날 밤 효주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남편이 의사였다면, 그리고 그가 할머니 얼굴에 문신을 했다면 도대체 왜 그런 일을 한 걸까요? 장미숙의 도움으로 조금씩 퍼즐 조각을 찾고 있었지만 전체 그림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 문신 뒤에는 분명 특별한 사연이 있다는 것, 그리고 장미숙이라는 든든한 조력자를 얻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장미숙의 도움으로 정보 지원금을 받게 된 뒤 효준은의 집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무엇보다 할머니가 점점 밝아지고 있었어요. 아침마다 할머니는 효주와 하준이를 위해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치매 때문에 가끔 실수도 했지만 요리 실력만큼은 여전했어요. 어느 일요일 아침 할머니가 특별한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전날 효주가 사온 재료로 잡채를 만든 거예요. 하준이는 젓가락질도 서툴면서 계속 집어 먹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진짜 맛있어요. 식당보다 더 맛있어요. 할머니가 하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문신이 있는 얼굴이었지만 그 미소는 정말 따뜻했어요. 우리 손자가 좋아하는구나. 더 해줄게. 효주는 할머니가 하준이를 손자라고 부르는 것에 놀랐습니다. 평소에는 효주만 아린이라고 불렀는데 이제는 하준이도 가족으로 인식하는 것 같았어요. 오후에는 세 사람이 함께 동네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벚꽃이 막 피기 시작한 3월 중순이었어요. 할머니는 벚꽃을 보며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여보랑 여기 왔었어. 벚꽃 구경하러. 할머니의 눈빛이 잠시 맑아졌습니다. 뭔가를 기억하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랑 자주 오셨어요. 응, 매년 봄마다. 그런데 작년에는 할머니가 자신의 얼굴 문신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겨울거렸어요. 작년 봄에 우리 남편이 뭔가 중요한 걸 날 위해서 하지만 곧 다시 기억이 흐려지는 듯 했습니다. 할머니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효주를 봤어요. 아리나, 아빠는 어디 갔니? 효주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가 뭔가를 기억하려고 했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그날 저녁 할머니가 오래된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옛날 가요였는데 가사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하준이가 신기한 듯 물었습니다. 할머니 노래는 어떻게 다 기억해요? 이 노래는 우리 남편이 좋아했어. 매일 불러줬거든. 할머니가 노래를 부르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렸습니다. 효주가 놀라서 다가갔어요. 할머니 왜 우세요? 모르겠어. 그냥 슬퍼. 할머니도 자신이 왜 오는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치매가 기억은 가져갔지만 감정은 남아 있었어요. 며칠 후 효주는 할머니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장미숙이 주선한 치매 검진을 받기 위해서였어요. 병원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할머니가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어느 의사가 지나가자 갑자기 일어서서 따라가려 한 거예요. 여보, 여보야. 효주가 황급히 할머니를 붙잡았습니다. 그 의사는 할머니와 전혀 닮지 않은 젊은 의사였어요. 할머니, 저분은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할머니는 실망한 표정으로 다시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중얼거렸어요. 우리 남편도 의사였는데 하얀 가운 입고 검진 결과 할머니는 중증 치매로 판정받았습니다. 의사는 효주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가족력이나 과거 병력을 아시나요? 이 정도 진행 속도면 특별한 스트레스나 충격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효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의 과거는 여전히 미스터리였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할머니가 갑자기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어느 건물을 빨리 쳐다보고 있었어요. 한기범 내과 의원이라는 낡은 간판이 보였습니다. 이미 문을 닫은 지 오래된 것 같았어요. 여기 할머니가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효주는 간판의 이름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한기범, 혹시 할머니의 남편 이름일까요? 그날 밤 효주는 인터넷으로 한기김 의사를 검색했습니다. 놀랍게도 보고 기사가 떴어요. 저명한 내과 의사 한기범, 향년 82세로 별세, 날짜는 2달 전이었습니다. 효주는 기사를 자세히 읽었습니다. 한기범은 정말 의사였고 아내 한영분과 금술이 좋기로 유명했다고 써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부고의 아내 한영분의 이름이 없었어요. 유족으로 장난한 기준, 장녀 한서연만 있고 부인은 빠져 있었죠. 효주는 잠든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가 정말 한영분이 맞다면 왜 부고의 이름이 없을까요? 그리고 남편이 의사였다면 정말로 그가 할머니 얼굴에 문신을 한 걸까요? 미스터리는 점점 깊어져만 갔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할머니에게는 행복한 시간이라는 것. 비록 효주를 죽은 딸로 착각하고 있지만 그 착각 속에서도 할머니는 웃을 수 있었으니까. 얼마 후 효주는 아침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TV 화면에 할머니의 얼굴이 나왔어요. 문신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듯 붉은 기간 암은 얼굴 사진이었죠. 얼굴에 특이한 격자무늬 문신을 한 78세 여성을 찾습니다. 이름은 한영분, 중증 치매를 앓고 있으며 가족들이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효주의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드디어 할머니의 가족이 나타난 거예요. 화면에 연락처가 나왔고 효주는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뉴스 앵커가 덧붙인 말이었습니다. 한기범 씨가 지난 3월 별세한 후 유족들이 어머니를 찾기 위해 방송에까지 나섰습니다. 3월이라고요? 효주가 인터넷에서 본 부분은 2달 전, 그러니까 2월이었는데 날짜가 왜 다를까요? 저요. 효주는 고민 끝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리다가 누군가 받았어요. 여보세요? 차가운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효주는 긴장하며 말했어요. 저 한영분 할머니를 찾으신다고 했어요. 할머니, 지금 저희 집에 계세요. 전한 어머로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그리고는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말이에요? 어머니가 거기 있다고요? 주소가 어떻게 되죠? 효주가 주소를 알려주자 상대방은 바로 오겠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효주는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할머니는 창밖을 보며 평화롭게 앉아 있었습니다. 1시간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중년의 남여자 서 있었어요. 비싼 옷을 입은 모습이 부유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여자가 집 안으로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할머니를 보자 마자 얼굴이 굳어졌어요.
문신 때문이었죠. 어머니, 저 서연이에요. 알아보시겠어요? 하란이는 서연을 반이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오히려 효주를 찾았죠. 아리나 저 사람들 누구니 서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동생인 듯한 남자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역시 치매가 심하시네요. 학생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저희가 어머니 모시고 가겠습니다. 효주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몇 달 동안 어머니를 찾지도 않다가 갑자기 나타난 자식들, 게다가 할머니를 보는 눈빛에 애정이 전혀 없었어요. 혹시 그동안 할머니를 왜 안 찾으셨어요? 실종 신고는 하셨나요? 서연이 날카롭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했죠.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부터 계속 찾고 있었어요. 경찰에도 신고하고 거짓말이었습니다. 표주는 장미숙을 통해 실종 신고가 없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경찰 전산에는 실종 신고가 없다고 하던데요. 기준과 서연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건 아마 전산 오릴 거예요. 아무튼 어머니는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기준이 할머니의 발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소리를 질렀어요. 싫어, 안 가. 아린이랑 있을 거야. 할머니가 효주를 꼭 끼워놨습니다. 온몸을 떨며 무서워하는 것 같았어요. 효주는 할머니를 안아주며 자식들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가 무서워하시는데 좀 천천히 하시면 안 될까요? 서연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학생이 뭔데 우리 가족이래. 참견이야. 어머니는 우리가 데려갈 거예요. 법적으로도 우리가 보호자니까. 그때 장미숙이 들어왔습니다. 효주가 미리 연락을 해둔 거예요. 장미숙은 상황을 파악하고곤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어르신이 거부하시는데 강제로 모시고 갈 수는 없어요. 그리고 실종 신고 기록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네요. 서연과 기준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뭐든 확인하세요. 우리는 어머니를 정당하게 모시러 온 거예요. 하지만 두 사람의 눈빛은 불안해 보였습니다. 효주는 직감했어요. 이들에게는 숨기는 무언가가 있다고. 그날 저녁 자식들은 일단 돌아갔습니다. 할머니가 너무 거부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가면서 서연이 효주에게 속삭했습니다. 학생, 지금까지 어머니 돌본 건 고맙게 생각해요. 사례금도 드릴게요. 하지만 이제 그만 손 떼세요. 우리 가족 일이니까. 효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를 그들에게 보낼 수 없었어요. 할머니가 그들을 무서워하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거예요. 밤이 되자 할머니가 잠꼬대를 했습니다. 미안해요. 여보. 내가 아린이를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요. 효주는 할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린이가 누구든 할머니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였던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아린이를 잃은 상처가 할머니를 이렇게 만든 것 같았습니다. 내일 자식들이 다시 올 거예요. 효주는 결심이네. 할머니를 지켜야 해요. 그들이 진짜 할머니를 사랑한다면 왜 실종 신고도 안 했을까요? 분명 숨기는 진실이 있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서연과 기준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표정은 어제보다 더 단호해 보였습니다. 학생, 이거 봐요. 우리가 어머니의 법적 보호자예요. 서연이 서류를 꺼내 보였습니다. 가족 관계 증명서였어요. 효주는 서류를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들이 맞았으니까요. 그때 기준이 할머니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얼굴 꼴 좀 보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완전히 노망이 나셨나 봐요. 멀쩡한 사람 얼굴에 이런 문신을 새기다니. 노망이라고요. 자신의 돌아가신 아버지마저 함부로 모욕하는 그의 태도가 효주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서연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아버지가 말년에 정신이 좀 이상하셨어요. 어머니 얼굴에 이런 짓을 하시고
병원비도 제대로 안 내시고 재산 관리도 덕망이었어요. 효주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위해서 하신 일인지도 모르잖아요. 할머니가 길을 잃어도 찾을 수 있게 기준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학생이 뭘 알아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고집불통이었는지 어머니 치매 걸린 것도 숨기고 치료도 제대로 안 시키고 그때 할머니가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자식들을 보는 눈빛에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너희들이 아린이를 데려갔어. 아린이 돌려줘. 서원과 기준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어요. 어머니 또 그 소리예요. 아린이는 이미 죽었잖아. 너희가 모두 개에서 병원에 못 가게 해서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효주는 놀랐어요. 아린이가 죽었다고요. 그것도 자식들 때문에 서연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사고였어요. 우리 잘못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하세요. 기준이 지갑을 꺼냈습니다. 두툼한 현금 뭉치를 꺼내 효주에게 내밀었어요. 학생 이거 받아요. 월 200만 원이면 충분하죠. 어머니 상태가 저러시니 그냥 학생이 계속 돌봐줘요. 효주는 놀라서 돈을 찾아봤습니다. 200만 원이라니. 그런데 왜 자식들이 직접 모시지 않고 돈을 주는 걸까요? 서연이 덧붙였습니다. 사실 우리도 바빠서 어머니를 직접 모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치매 걸리는 어머니를 모시는 건 부담스러워요. 특히 저런 문신까지 있으니 학생이 잘 모시고 있는 것 같으니 시설로 보내는 것보다는 여기 있는 게 낫겠다는 생각도 들더군요. 효주는 분노가 치매로 올랐습니다. 부모가 부담스럽다며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만으로 살아온 효주에게 그들의 말은 복에 겨운 헛소리 같았습니다. 그럼 왜 이제 와서 찾으신 거예요? 그동안은 왜 안 찾으셨고요? 기준이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살아 계실 때는 아버지가 어머니 행방을 숨기셨어요. 우리한테 알리지도 않고 혼자 찾으러 다니셨죠. 그러다 돌아가신 거예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효주는 확신했어. 그들은 처음부터 어머니를 찾을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종 신고도 안 하신 거예요? 서연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가 곧 회복했습니다. 했다니까요. 경찰이 제대로 처리 안 한 거예요. 아무튼 이 돈 받고 어머니 잘 돌봐주세요. 우리보다 학생을 더 좋아하시는 것 같으니 서연의 목소리에는 냉소가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자신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게 다행이라는 뜻이요. 한 달에 한 번씩 돈 보내기. 기준이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대기업 임원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서연의 명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둘 다 성공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왜 부모는 버린 걸까요? 네, 할머니가 효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리나 저 사람들 보내 무서워. 효주는 할머니를 안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을 바라봤어요. 할머니가 원하지 않으시는데요. 서연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어차피 치매 때문에 판단력이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돈 주는 거니까 상관없죠. 이 정도면 충분해요. 학생한테도 좋은 일이고 그들이 돌아서려는 순간 할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여보가 날 지켜주려고 표시를 했는데 서연과 기준이 멈춰섰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처음에 나가버렸어요. 역시 완전히 정신이 나가셨네. 아버지도 노망 어머니도 치매, 우리가 고생이에요. 문이 닫히고 효주는 테이블 위에 놓인 돈, 뭉치를 바라봤습니다. 200만 원 효주에게는 큰 돈이었어요. 하지만 왠지 더러운 돈처럼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아리나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쟤들이 너를 효주는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아린이에 대한 비밀 그리고 자식들이 숨기는 진실 모든 게 얽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할머니 얼굴에 문신이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할머니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자식들을 만난 충격 때문인지 이제는 효주를 완전히 아린이로 믿고 있었습니다. 한시도 효주 곁을 떠나려 하지 않았어요. 그날 아침 할머니가 효주의 손을 잡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린아, 엄마가 많이 보고 싶었어. 왜 이렇게 늦게 왔어?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룩주룩 흘렀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효주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계속 울었어요. 우리 아린이 얼굴이 많이 컸네. 예뻐졌어. 엄마가 못 알아볼 뻔했잖아. 효주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의 사랑이 너무나 깊고 간절했지만 그것이 착각이라는 사실이 너무 괴로웠어요. 할머니, 엄마라고 불러. 우리 아린이 엄마라고 불러줘. 할머니의 간절한 목소리에 효주는 눈물이 났습니다. 거짓말이지만 할머니를 위해서라도 네, 엄마. 할머니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문신이 있는 얼굴이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얼굴이었습니다. 아린아, 너 때문에 엄마가 살아가는 거야. 내가 없으면 엄마는 죽어. 다시는 엄마 곁을 떠나면 안 돼. 약속해. 할머니가 효주의 새끼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지만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약속해요. 엄마. 효주가 대답하자 할머니가 안심한 듯 웃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서영과 기준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서류 작성을 제대로 안 한 게 생각나서 왔어요. 모든 일은 확실히 해두는 게 좋으니까 서영이 집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자식들을 보자 또 겁에 질렸어요. 아리나, 저 사람들 또 왔어. 나를 데려가려고. 할머니가 효주를 꼭 안으며 온몸을 떨었습니다. 서영이 한숨을 쉬었어요. 완전히 정신이 나가셨네. 아린이는 15년 전에 죽었는데 서영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이각서를 써주세요. 어머니 돌봄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학생이 지고 우리는 매달 200만 원만 지원한다는 내용이에요. 효주는 서류를 보며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어머니를 버리는 거예요. 자식이면서 어떻게 학생이 뭘 알아요?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어머니는 항상 아린이만 찾았어요. 살아있는 우리는 안중에도 없었죠. 그리고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린이 죽고 나서는 우리를 제대로 찾아보지도 않으셨어요. 서영의 목소리에는 오래된 원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버리신 거예요? 기준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버린 게 아니라 서로 편한 길을 찾은 거예요. 어머니도 우리보다 학생을 더 좋아하시잖아요. 아, 그리고 혹시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연락 주세요. 장례는 우리가 치를 테니까. 그들이 돌아가려는 순간 할머니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너희가 아린이를 죽였어. 병원에 안 보내줘서 돈 아깝다고 너희가 죽인 거야. 서영과 기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그건 오해. 우리는 거짓말. 아린이가 아프다고 했는데 너희가 깨병이라고 병원비 아깝다고. 할머니는 흐느끼며 주저앉았습니다. 효주가 할머니를 부축했어요. 서영과 기준은 서둘러 나가버렸습니다. 아무튼 각서 작성하고 연락 주세요. 어머니 잘 부탁해요. 문이 꽝 닫혔습니다. 할머니는 효주의 품에서 계속 울었어요. 아리나,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너무 미안해. 효주는 할머니를 안으며 같이 울었습니다. 이제 알 것 같았어요. 아린이는 할머니의 막내딸이었고 어린 나이에 갑자기 죽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것도 제때 치를 받지 못해서 그날 밤 효주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자면서도 계속 아리나 가지 말라고 중얼거렸어요. 효주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제가 여기 있어요. 안 떠나요. 효주는 이제 할머니 앞에서 완전히 아린이가 되기로 했습니다. 진짜 효주의 삶은 포기하더라도 할머니의 마지막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4월의 차가운 봄비였어요. 효주는 할머니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이제 자신의 삶에는 정말 할머니와 하준이 그렇게 둘만 남은 것 같았어요. 문신의 비밀도 할아버지의 진실도 이제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그날 밤 효주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내일 제출해야 할 과제가 쌓여 있었는데 겨우 절반밖에 못했어요. 할머니가 저녁 내내 불안해하셔서 곁에 있어 드려야 했거든요. 누나 과제 다 했어. 하준이가 물 한 컵을 들고 왔습니다. 효주는 한숨을 쉬었어요. 아직 반도 못했어. 할머니 저녁 먹여드리고 약 챙겨드리고 산책 다녀오니까 벌써 10시야. 하준이가 누나 옆에 앉았습니다. 그래도 누나 우리 집 예전보다 훨씬 좋아진 것 같아. 할머니가 매일 맛있는 반찬 만들어주시잖아. 효주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전에는 라면이나 김밥으로 때우던 저녁이 이제는 따뜻한 집밥이 되었죠. 맞아. 어제 할머니가 만들어준 갈비찜 진짜 맛있었어. 나도 학교에서 도시락 자랑했어. 우리 할머니가 싸준 거라고. 하준이의 말에 효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동생이 할머니를 우리 할머니라고 부르는 게 좋았어. 새벽 1시 효주는 여전히 과제와 시를 마고 있었습니다. 눈이 감기려 할 때 할머니 방에서 소리가 났어요. 아리나 아리나. 효주는 펜을 놓고 할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할머니가 입을 거듭 차며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엄마, 제가 여기 있어요. 할머니가 효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리나, 어디 갔었어? 엄마가 불안했어. 화장실 갔다가 왔어요. 이제 괜찮아요. 할머니가 안심한 듯 다시 잠들었습니다. 효주는 할머니의 입을 다시 덮어드리고 방으로 돌아왔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2시. 과제는 포기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서 선생님이 효주를 불렀습니다. 효주야, 요즘 과제 제출이 자꾸 늦네. 성적도 떨어지고 있고 죄송해요. 선생님, 집에 할머니가 계셔서 할머니가 편찮을 신이 치매가 있으셔서 돌봐드려야 해요. 특히 밤에 불안해하셔서 선생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효주야, 공부도 중요해. 대학 가야 하잖아. 알아. 근데 할머니를 혼자 둘 수가 없어서 점심시간 효주는 도서관에서 밀린 과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급식 먹으러 가자고 했지만 시간이 없었어요. 효주야, 요즘 왜 이렇게 할머니 병원 모시고 다녀야 하고 약국도 가야 하고 오늘도 4시에 병원 예약 있어서 줘야 해. 친구들이 걱정스럽게 봤지만 효주는 괜찮다고 웃어 보였습니다. 오후 4시 효주는 할머니와 함께 병원에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의사 선생님을 보며 말했어요. 우리 딸이에요. 아린이 예쁘죠? 의사가 효주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효주도 웃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할머니가 효주의 팔짱을 깼습니다. 아리나, 엄마랑 같이 있어줘서 고마워. 당연한 거예요. 집에 도착하니 하준이가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부엌 끌어가며 말했어요. 오늘은 김치찌개 끓여줄게. 우리 아린이랑 하준이가 좋아하는 거. 효주는 식탁에 앉아 밀린 과제를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찌개를 끓이는 소리, 하준이가 연필로 쓱쓱 쓰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할머니가 옛날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할머니의 어린 시절 시집오던 날 자식들 키우던 이야기. 효주와 하준이는 밥 먹는 것도 잊고 들었어요. 할머니, 재밌어요. 더 들려주세요. 하준이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할머니가 하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우리 손자가 좋아하는구나. 내일 또 들려줄게. 밤 11시 효주는 여전히 과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피곤했지만 이상하게 외롭지 않았어요. 거실에서는 할머니가 뜨개질을 하고 있었고 하준이는 잠들었지만 안방문을 열어둔 채였죠. 우리 집이 이렇게 따뜻했던 적이 있었나? 효주는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하준이와 둘이 살면서 늘 뭔가 비어있는 느낌이 왔는데 이제는 그 빈자리가 채워진 것 같았어요. 할머니가 차를 들고 왔습니다. 아리나 공부하느라 힘들지 따뜻한 차 마셔 고마워요. 엄마, 할머니가 효주의 어깨를 토닥했습니다. 그 손길이 따뜻했어요. 비록 과제는 밀리고 성적은 떨어지고 있지만 효주는 이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텅 비어 있던 집이 이제는 정말 집 같았으니까. 2022년 2월 15일 오전 10시 효주는 뜻밖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이우주 씨, 저는 법무법인 정의의 최영민 변호사입니다. 천기범 선생님의 유언집 팽자예요. 효주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천기범 할아버지의 유언이라니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한영분 여사님을 모시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저희 사무실로 오실 수 있을까요? 중요한 내용을 전달해 드려야 했어요. 효주는 할머니를 하준이에게 부탁하고 법무법인으로 갔습니다. 1년 동안 할머니를 돌보느라 많이 지쳤지만 이제는 할머니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었어요. 사무실에는 이미 서연과 기준이 와 있었어요. 두 사람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1년 동안 월 200만 원씩 보내온 것 외에는 얼굴 한번 비추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죠. 최영민 변호사가 봉인된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에는 사망 1년 후 개봉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한기범 선생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특별한 지시를 하셨습니다. 이 편지와 유언장을 정확히 1년 후에 공개하라고요. 서연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또 무슨 유별난 짓을 하신 거예요? 최 변호사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먼저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영분에게 그리고 이 편지를 읽는 모든 분들께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죽은 지 1년이 지났을 것입니다. 효주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명분이가 치매 진단을 받고 점점 심해져서 집을 나가 길을 잃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한 번은 3일 동안 찾지 못해 거의 죽을 뻔했죠. 비슷한 할머니들이 너무 많아서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기준이 불편한 듯 의자에서 몸을 틀었습니다. 내가 말기암 진단을 받았을 때 가장 두려웠던 건 내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아무도 영분이를 진심으로 찾지 않을 거라는 두려움이었죠. 자식들조차도 서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최 변호선 계속 읽었어요. 그래서 나는 결심했습니다. 영분이가 길을 잃어도 누구나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특별한 표식을 남기기로. 그것이 바로 얼굴의 문신입니다. 표주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1년 동안 궁금했던 문신의 비밀이 드디어 밝혀진 거예요. 내 손으로 직접 아내 얼굴에 새겼습니다. 의료용 특수 잉크로 영구적인 문신을 새겼죠. 격자 무늬는 멀리서도 어떤 각도에서도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디자인한 것입니다. 서연과 기준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영분이는 시술 중 마취되어 있었기에 기억하지 못합니다. 아내게 미안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 문신 덕분에 누군가 영분이를 찾아 돌봐줄 거라 믿었으니까요. 최 변호사가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 읽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을 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죽고 나서 누가 진심으로 영분이를 돌보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돈 때문이야래 진심으로 기준이 주목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언을 공개합니다. 나는 내 전 재산을 다음과 같이 분배한다. 내가 죽은 후 1년 동안 영분이를 자발적으로 돌본 사람에게 전 재산의 80%를 상속한다. 서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최 변호사가 효주를 받습니다. 이호주 씨가 1년간 한영분 여사를 돌보셨죠? 증인들도 있고 기록도 다 있습니다. 병원 진료 기록, 약국 기록, 정보 지원금, 신청 기록. 잠깐만요.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우리도 돈을 보냈어요. 매달 200만 원씩
돈을 보낸 것과 직접 돌본 것은 다릅니다. 게다가 중증치 매환자를 돌보기에 200만 원은 간병비로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인 건 알고 계시죠? 최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게다가 한기범 선생님이 직접 조사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두 분은 어머니가 사라졌을 때 실종 신고조차 하지 않으셨더군요. 서연과 기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아버지가 알아서 찾으신다고 거짓말입니다. 한기범 선생님은 자식들에게 어머니를 찾아달라고 수없이 부탁하셨지만 두 분은 치매 걸린 어머니는 부담스럽다고 하셨죠. 녹음 파일도 있습니다. 최 변호사가 USB를 꺼내 보였습니다. 효주는 눈물이 났습니다. 1년 동안 할머니를 돌보면서 힘들기도 했지만 이제 할머니는 진짜 가족이었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편지 마지막 부분입니다. 최 변호사가 계속 읽었습니다. 만약 이 편지를 읽는 시점에 영분이를 진심으로 돌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누구든 진정한 우리 가족입니다. 서연아 기준아 만약 너희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어머니를 돌보고 있다면 부끄러워해라. 타인이 너희보다 더 자식 노릇을 했다는 뜻이니까 서연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나쁜 자식인가요? 어머니는 항상 아린이만 찾으셨어요. 살아있는 우리는 안중에도 없었다고요. 그래도 어머니는 어머니입니다. 최 변호사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한기범 선생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영분아, 미안해 내 고운 얼굴에 문신을 새겨서 하지만 그 문신이 너를 지켜줄 사람에게 인도해 주길 바란다. 누군가 너를 진심으로 돌봐준다면 그것으로 충분해 사랑의 영원. 효주는 흐르는 눈물을 닦지 못했습니다. 사랑의 사랑, 그것은 가장 소중한 이의 얼굴에 문신을 새길 만큼 간절하고 절박한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효주와 할머니를 만나게 해준 거였습니다. 유언장 공개 후 일주일 뒤 서연과 기준이 유류분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그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어요. 전사는 판결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녀들이 치매 걸리는 어머니를 방치하고 실종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노인, 더욱이 아버지 생전에 치매 어머니에 대한 정서적 학대 행위가 있었고 어머니를 찾은 후에도 18살 학항에게 소정의 돈만 주고 돌봄을 전가한 것은 심각한 방임에 해당합니다. 서연과 기준은 고개를 숙인 채 법정을 나갔습니다. 효주는 그들을 보며 연민을 느꼈어요. 부모의 사랑을 잃은 자식들도 불쌍했으니까요. 그날 오후 효주는 할머니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효주를 아린이라고 불렀지만 이제는 그것도 자연스러웠어요. 아린아, 오늘 어디 갔어? 할아버지가 남긴 선물을 받으러 갔어요. 할아버지가 뭘 남겼어?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효주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선물이에요. 며칠 후 효주는 상속받은 재산으로 첫 번째 일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아리나의 집이라는 노인 돌봄센터를 만드는 거였어요. 치매 노인들을 위한 전문 시설이었죠. 장미숙이 도와줬습니다. 효주야, 정말 대단해. 18살에 이런 결정을 하다니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저한테 가족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어요. 센터 개소식 날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놀랍게도 서영과 기준도 왔어요. 그들은 멀리서 지켜보다가 효주에게 다가왔습니다. 효주 씨, 어머니 잘 부탁해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묻어 있었습니다. 효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는 제 가족이에요. 끝까지 모실게요. 이듬해 봄벚꽃이 만기한 4월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이제는 침대에서 일어나시지도 못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할머니가 효주를 불렀습니다. 아리나, 내 엄마 여기 있어요.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효주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얼굴 문신을 가리켰어요.
이거 아빠가 해준 거야. 날 잃어버리지 말라고. 순간 효주는 놀랐습니다. 할머니가 기억하고 있었어요. 엄마 기억나요? 할머니가 희미하게 오셨습니다. 가끔 생각나. 우리 여보가 울면서 미안하다고 꼭 필요한 거라고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근데 아리나 이 문신 덕분에 내가 엄마를 찾아줬잖아. 다시 만났잖아. 효주도 울었습니다. 할머니는 마지막까지 효주를 아린이로 믿고 있었어요.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우리 아리나 정말 고마웠어. 엄마 곁에 있어줘서 그날 밤 할머니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효주와 하준이가 지켜보는 가운데 아주 편안한 표정으로 떠났어요.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서영과 기준도 왔어요. 그들은 어머니의 영정 앞에서 오래 울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효주는 그들의 어깨를 토닥했습니다. 이제는 용서할 수 있었어요. 할머니도 하늘에서 자식들을 용서했을 거예요. 장례식이 끝난 후 효주는 할머니의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그 중에 낡은 사진차가 있었어요. 사진차를 열자 언 소녀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뒷면에는 우리 아린이 15살이라고 적혀 있었죠. 사진 속 아린이는 효주와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특히 웃는 모습이 똑같았어요. 효주는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왜 자신을 한눈에 아린이라고 믿었는지요. 효주는 사진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아린아, 이제 내 엄마는 내 곁으로 갔어. 잘 지내. 1년 후 아린의 집에서 효주는 매일 어르신들을 돌보며 살았어요. 모든 어르신이 효주를 소녀처럼 딸처럼 여겼습니다. 센터 입구에는 한영분 할머니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문신을 새기기 전 찍어둔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다시 해가 가고 효주는 아린의 집 정원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체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효주는 이제 전문사회 복지사 자격증도 갖고 있었어요. 대학도 야간으로 다니고 있었죠. 하나, 둘, 셋, 넷 어르신들 힘내세요. 30여 명의 어르신들이 효주를 따라 팔을 흔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얼굴에 작은 반점이 있는 할머니도 있었어요. 새로 오신 분이었는데 가족들이 찾기 쉽게 하려고 이마에 작은 점을 문신으로 새겼다고 했습니다. 효주야, 우리 소녀야. 순자 할머니가 효주를 불렀습니다. 효주는 달려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네 할머니 뭐 필요하세요? 아니, 그냥 내가 보고 싶어서. 효주는 할머니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이곳의 모든 어르신들이 효주를 손녀로 달로 여겼어요. 효주도 그들 모두를 진짜 가족처럼 사랑했죠. 센터 건물로 들어가자 벽면 가득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큰 액자에는 한영분 할머니의 사진이 있었어요. 격자무늬 문신이 선명한 얼굴이었지만 효주와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진 옆에는 한기범 할아버지의 친필 편지 일부가 액자에 담겨 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사람은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고운 얼굴에 문신을 새기는 것일지라도 그 아래에는 효주가 쓴 글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아린이라고 부르며 준 전 그 사랑으로 저는 더 많은 어르신들의 아린이가 되었습니다. 식당에서는 아침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주방장은 다름 아닌 하준이었어요. 이제 14살이 된 하준이는 요리사가 되겠다며 주말마다 센터에서 봉사했습니다. 누나 오늘 할머니가 좋아하시던 된장찌개 끓였어. 고마워. 하준아. 효주는 동생의 어깨를 토닥했습니다. 하준이도 한영분 할머니를 잊지 못했어요. 식사 시간 효주는 어르신들 사이를 오가며 식사를 도왔습니다. 그때 준성 할아버지가 효주를 불렀어요. 효주야, 너는 참 복이 많은 아이야. 왜요 할아버지? 이렇게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잖아. 우리가 다 내 가족이야. 효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부모님을 잃고 할머니 한 분을 만났는데
이제는 수십 명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생긴 거예요. 점심 후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서영과 기준이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센터를 방문한 거였습니다. 효주 씨, 여기가 정말 대단하네요. 서연이 감탄했습니다. 기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가 여기 계셨다면 정말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어머니 기일에 기부금을 보내왔습니다. 직접 오지는 못했지만 나름대로 속지 않은 방법이었죠. 할머니의 방이 있어요. 보실래요? 효주가 안내한 곳은 센터 2층의 작은 방이었습니다. 영분의 방이라는 판말을 붙어 있었어요. 방 안에는 할머니의 유품들이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이 어머니의 뜨개질 작품을 만지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걸 만드셨구나. 우리는 몰랐어요. 효주는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남매가 어머니를 추억할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저녁 무렵 효주는 센터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어요. 오래전 새벽 문신한 할머니를 처음 만났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 잘 지내고 계시죠? 효주가 하늘을 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아린이라고 불러주셔서 저도 딸이 되어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많은 어르신들의 딸이 되었어요. 감사해요. 할머니.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어요. 마치 할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센터 정원에서는 어르신들이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효주는 계단을 내려가 그들과 합류했어요. 옥선 할머니가 효주의 팔짱을 깼습니다. 우리 소녀, 오늘도 수고했어.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더 행복해요. 이것이 효주의 일상이었습니다. 혼자였던 소녀가 이제는 수십 명의 가족과 함께하는 얼굴의 문신으로 시작된 인연이 이렇게 큰 사랑으로 퍼져나간 거예요. 밤이 되자 센터에는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효주는 순찰을 돌며 어르신들이 잘 주무시는지 확인했어요. 모두가 편안한 표정으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효주는 다시 한 영분 할머니의 사진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속삭했어요. 할머니, 오늘도 안녕히 주무세요. 밝게 미소 짓는 할머니의 사진이 달 빛에 비쳐 빛났습니다. 그 얼굴은 여전히 따뜻하고 평화로워 보였어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효주와 하준이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많이 행복하시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인생 세상이었습니다.